안녕하세요. 바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실리 후탁에 바둑을 두어 보도록 할게요. 다행스럽게 흑이 고목을 두고 걸쳐 왔습니다. 이거 예전 제 영상 보시면은 고목에서 보통 이렇게 화점으로 벌려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분 좀 대세력 작전을 구사하실 건가 봐요. 한 칸 뛸 줄 알았는데 밀어주시네요. 치받고 세력 작전을 일단 구사하시니까 저는 뭐 시작부터 말씀드렸던 선실리 후타게 침투를 통한 저번 바둑에서 이제 삭감을 보여드렸으니 이번에는 타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점머리 기분 좋죠? 두점머리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은 이제 뭐 벌릴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받아주면 기분 좋게 두점머리 때린 모양입니다. 이쪽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이쪽을 둘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이쪽을 안 둬도 되는데 일단은 당장은 두지 않도록 할게요. 이쪽에 흑돌이 있으면 한 칸으로 걸치기보다는 3-3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쪽에 흑돌이 없으니까 한 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흑은 뭐 날일자 덮어 씌우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이렇게 붙일 수도 있죠. 붙이면 젖히고 빠지고 뭐 이럴 때 이제 보통은 호구를 쳐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좀 가볍게 두려면은 뭐 한 칸이나 두 칸으로 뛸 수도 있습니다. 두 칸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좀 가볍게 보는 거죠. 흑도 지금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 대세력 작전을 시작하셨네요. 이럴 때 뭐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차분하게 계속 실리를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흑이 계속 모양을 키웠을 때 좀 결정적일 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좋아요. 지금 귀를 달리셨는데 여기가 너무 넓죠. 사실 너무 넓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도 차지하고 이쪽도 차지한 상황에서 뭐 더 굳혀서 둘 수도 있지만 지금쯤 이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좀 더 흑돌이 있어야 침투라고 할 수 있는데 타이밍이 중요해요. 침투는 너무 흑돌이 많아지면 사실 이러고 이렇게 큰 자리 두면 흑도 큰 자리를 둬서 균형이 맞춰지거든요. 근데 지금쯤 딱 침투를 하면 그래서 사실 이 수로는 좀 이쪽을 지키는 게 좀 더 안정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흑이 잔뜩 세력을 쌓아놨는데 지금 벌리는 건 고작 두 칸이죠. 이 돌이 무사히 살아간다면 지금 여기 흑돌이 투자한 게 좀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뭐 이럴 때는 두 칸을 벌릴 수도 있지만 견고하게 한 칸을 벌려서 두 칸을 벌리면 흑이 밀어가는 자세가 좋아서 한 칸으로 다음에 달릴 수도 있고 중앙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지금 여기를 치중을 들어온 것은 이제 이어주면 나와서 젖히면 끊어서 여기를 조이면 끊기죠. 그래서 백이 빠져야 되면 귀를 잡히기 때문에 상용 수법이에요. 하지만 이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위에서 눌러주면 됩니다. 끊는다면 이제 빠져서 당장의 수상전은 흑이 이겨요. 이걸 빠지고 귀를 막아가면 흑이 당장의 수상전은 이기는데 백돌이 이쪽에 이제
이렇게 쌓이게 되면 중앙 쪽은 이제 흙이 좀 엷어졌죠. 중앙 쪽이 엷어졌다는 소리는 이 돌이 타개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이제 죽었죠. 그냥 그러면은 백은 귀를 주긴 했지만 이쪽 돌이 여기가 조금 이제 흙이 약해져서 타개하는데 어려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 돌 이제 가볍게 두 칸 띱니다. 이어주고 여기가 굉장히 흙이 신경 쓰일 거예요. 신경이 쓰여서 이 돌이 공격이 되질 않습니다. 계속 이분은 좀 중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중앙으로 계속 돌이 오고 있습니다. 막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이 돌이 끊기지 않는 선에서는 뭐 이렇게 입구자를 둘 수도 있어요. 전 입구자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막아준다면은 다음에 젖히는 게 있으니까 좀 더 중앙을 중시한 수고 입구자를 둔 거는 이제 좀 더 이제 변 아래쪽을 중시한 거죠. 이제 흙도 좀 힘 빠질 거예요. 기껏해서 내가 세력을 쌓아놨는데 공격할 돌이 마땅치 않아서 조금 힘 빠질 겁니다. 그러면 뭐 흙으로서는 이제 다시 큰 자리 가야겠죠. 뭐 여기도 큰 자리고 지금 여길 둔 거는 이쪽 끊는 수를 보고 있죠. 이제 이쪽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켜주도록 할게요. 근데 어떻게 지킬까요? 그냥 제일 튼튼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흙도 이제 변신을 잘 했죠. 실리로 돌아섰어요. 뭐 감각적으로 얘기하면 조금이나마 백이 기분 좋다. 지금 이쪽으로 다가왔죠. 부친수. 부친수는 지금 요 모양이 종종 나오는데 이 모양은 단수 쳐서 백이 조금 좋습니다. 단수치 이렇게 하나를 빵 때려 놓으면은 이 다음에 흙이 조금 불편해서 사실 그냥 넘어도 되고 넘으면은 벌리겠죠. 아니면 그냥 큰 자리 둬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고민이네요. 일단 큰 자리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백은 이쪽이랑 이쪽이 맞복이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쪽을 와서 지금 이쪽을 걸치니까 백돌이 여기 와 있는 게 이제 흙에게 조금 압박이죠. 흙이 이쪽을 투자해도 이 돌이 약해서 이쪽을 투자를 하는데 뭐 큰 집이 날 상황이 아니죠. 뭐 여기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호구 칠 수도 있고 근데 호구 치면은 이제 흙이 지키고 나서 백이 또 둬야 되는데 하나, 둘, 호구를 치는 건 좀 더 이제 끊는 맛을 노린다는 거고 다섯, 벌린다는 건 좀 더 변을 노린다는 얘기예요. 아홉. 저는 좀 변을 지금은 중시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왔죠. 다음에 흙이 눌러가는 자세도 기분 좋고 이쪽 막는 자세도 기분 좋죠. 막는 자세가 기분 좋기 때문에 이쪽을 밀 수도 있고 아니면 눌러가는 게 조금 기분 나빠서 중앙을 밀 수도 있어요. 넷, 다섯, 제가 계속 아래쪽으로 뒀으니까 이번에는 중앙을 조금 너무 아래쪽으로만 두면 흙에게 이제 중앙을 이제 제압 당하니까 흙은 이제 귀를 막아서 집을 챙겼죠. 그럼 저는 이제 이제 균형을 잡는 거죠. 셋, 어느 정도 상대가 이제 내가 먼저 이제 아래쪽으로 많이 가다가 중앙을 조금 신경 쓰고 상대는 위쪽을 많이 두다가 아래쪽을 신경 쓰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흙은 지금 이쪽 치중하는 수를 보고 있네요. 둘, 그래서 지킬 수도 있고 셋,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섯, 여섯,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덟. 역시 치중을 왔죠. 치중을 왔을 때 뭐 붙이는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이렇게 넘겨줄 수도 있죠. 아니면 이을 수도 있고 하나, 둘, 이으면 이제 치받고 한 칸 뛰겠다는 얘기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살짝 열.
이쪽을 하나 받아두고 뒀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막상 치중을 당하니까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상용의 맥점으로 붙이긴 했는데 이게 지금 잘 되지는 않는 모양인 것 같아요. 젖혀서 제가 목이 오늘 상태가 좀 좋지 않네요. 젖혀서 있고 한 점을 잡겠죠. 그러면 이렇게 끊어서 둘 수도 있고, 끊어서 둘까요? 끊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끊어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서 둔다는 건 이 넉점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빠지고 잡겠죠. 단수 치고 다음에 장문을 쳐서 이쪽을 끊으면은 흑이 이도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백은 이제 넉점을 버리고 좀 중앙을 두텁게 두어서 이쪽에 공격을 보려고 가볍게 버리는 겁니다. 선실리 후 침투가 좀 너무 빨리 끝나서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사실 이 침투는 이 타이밍이에요. 흙이 너무 이제 막 다 돌이 있는 상태에서 침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곤란해요. 돌이 있기 전에, 돌이 오기 전에 들어가야 유리한 싸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두면은 이제 이 넉점이 죽지를 않았죠. 그러면 뭐 흙은 아래쪽을 깨긴 했지만 중앙 쪽이 두터워져서 이득이 없는 모양이에요. 좀 어느 정도 지금 그래도 균형이 잘 맞았어요. 둘, 막 균형이 셋, 넷, 무너지거나 그런 모양은 아니어서 여섯, 일곱. 넘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 젖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앙 쪽으로 돌이 오면 이쪽이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데 지금 조금 한가하게 뛰기보다는 약간 적극적인 수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그래도 뛰는 게 워낙 좋은 자리여서 뛰고 싶긴 하네요. 다섯, 여섯. 이쪽을 뛰어서 좀 이쪽과 연결을 좀 생각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굉장히 순진하게 두고 있는데 사실 좀 더 화끈하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 점을 잡으면 이제 머리통을 한 대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통을 맞는 건 좀 기분이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로 빠져주겠습니다. 지금 집을 보면은 이쪽은 이제 놓고 따야겠죠. 6집, 7집 정도. 여기 한 10집 좀 넘죠. 여기도 10집. 이거 두 개에서 20집이 좀 약하지만. 근데 집은 여기 집이 충분하죠. 여기도 두텁고 여기도 몇 집 되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뭐 불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덤에 걸리기 쉬운 바둑이죠. 계속 이렇게 공격의 나팔을 불어오시는데 지금 뭐 잘 죽을 돌이 아니죠. 뭐 이쪽을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장 많이 두시는 이쪽을 붙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지금 치중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쪽을 붙이도록 할게요. 중앙을 붙여왔는데 다시 아래쪽으로 돌이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호방하게 두시다가 굉장히 쫀쫀하게 실리를 챙기시는 모양이에요. 셋, 넷, 위로 그러면 가만히 빠져둘게요. 여섯. 제가 처음에는 실리를 좀 차지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두텁게 바둑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두텁게 두는 게 중요하죠. 하나, 뭐 한 칸 뛸 수도 있고 셋, 넷, 가볍게 한 칸 뛰어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흑은 지금 공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자꾸 뭐 이쪽도
뭐 당장 수는 안 나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찝찝하죠. 무슨 수죠? 뭐 이어달라는 거겠죠. 하나, 둘, 하지만 셋, 그냥 곱게 이어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곱게 이어주겠습니다. 사실 있는 수로는 조금 뭐 이런데 들어가서 좀 다양하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무리하지 않을게요. 흙은 지금 여기를 들여다 봐놨으니까 이쪽을 하나 받아주는 게 가장 보통이겠죠. 손을 빼고 이쪽으로 입구자를 주셨습니다. 받아달라는 거죠. 뭐 받아줄 수도 있는데 하나, 지금은 둘, 이 두 점의 가치가 엄청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버리도록 할게요. 버리기 전에 하나 들여다보고 이어주겠죠. 이어주면 사실 이 두 점의 가치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집에다가 여기 조금 더 뭐 10집 좀 넘는 자리인데 지금 뭐 10집 좀 넘는 자리는 사실 뭐 여기 끊어먹는 것도 있고 뭐 많기 때문에 하나, 둘, 그렇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다섯, 여섯, 저는 이쪽을 차지해서 오히려 흙집을 좀 깨면서 벽의 집을 좀 늘리면서 이쪽에 좀 돌에 사실 뭐 돌이 약한 돌은 아닌데 안위를 좀 더 살피도록 할게요. 흙은 단순히 큰 자리를 둔 거고 벽은 좀 실리로도 크지만 벽의 안정성을 또 강화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쪽이 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여기서는 뭐 넘어갈 수도 있고 넷, 중앙 쪽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여섯, 근데 지금 일곱,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차분하게. 지금 계속 이쪽을 두시는데 여기가 깨진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큰 자리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받아주고 싶지가 않은 느낌도 드는데 여섯, 일곱, 받아주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잘 받아주는 스타일이잖아요. 붙였는데 이제 하나 찝고 이어주겠죠. 그러면 넘어서 뭐 여기 10집과 여기 10집 시작합니다. 이제 같은 집 차이는 비슷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훨씬 값어치가 있죠. 이쪽은 지금 흙이 조금 무리를 한 거예요. 왜냐면 백이 이어주길 바라는 건데 혼자만의 생각이죠. 이건 당연히 패로 버티겠죠. 왜냐면 백인 이 한 점을 잡았기 때문에 딱히 불안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제 때리면은 이 전체가 조금 약해져서 넷, 다섯,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일곱, 일단 여길 젖혀서 팩감을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하나 따서 마땅한 팩감이 흙에게도 보이지는 않아요. 웬만한 거는 사실 다 받아줘도 백에게 부담이 없고 셋, 조금 여차해서 조금만 느슨하면 이걸 때리면 지금 여덟,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어떻게 팩감을 쓸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딜 쓰려나요? 여섯, 일곱, 끊으려나요? 여덟, 아홉, 이러고 사실 여길 끊으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가치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사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괜히 엄한데 손찌검한 거죠. 여섯, 일단 하나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 받아줘도 되는데 뭐 흙도 이왕 끊은 김에 이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길 따냈을 때 이제 흙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중앙을 두자니 아래쪽이 끊기고 손을 빼자니 중앙이 커팅 당하죠. 이렇게 이제 아래쪽을 이제 잇는다면 사실 당장 패를 들어가도 되고 당장 들어가고 싶네요. 근데 하나, 저도 이제 들어가기 전에 팩감을 확인해야겠죠. 넷, 이쪽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섯,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받아주면 이제 따서 다음 때리는 게 거의 절대 선수죠. 그렇다고 이어줄 수는 없죠. 이어주면 선수로 이 한 점이 죽은 모양이니까. 하나, 그렇다고 마땅한 팩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넷, 어디 뒀죠? 아, 여길 이었는데 이것도 대학수예요. 이 중앙이랑 교환돼서 사실 많이 악수입니다. 사실 이걸 때려도 되긴 하는데 셋, 그냥 이어줄게요. 살짝 고민이네요. 그냥 때려도 되고 하나, 팩감을 써도 되고. 셋, 넷, 근데 지금 제가 마땅하게 둘 곳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덟, 그냥 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체로도 충분히 크다고 생각해서 여기도 여기 큰 자리가 아니죠. 이 후수기 때문에 물론 뭐 막 작은 자리는 아닌데 하나, 막 큰 자리도 아니어서 셋, 넷, 하나만 단수 치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네, 하나만 단수 치고. 자, 이런 장면 이제 얼추 다 뒀죠. 이제 끝내기가 들어가기 전 상황인데 이럴 때 이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지금 사실 좀 하나,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셋, 그러면 뭐 이런 데도 있고 아니면 끊어먹는 곳도 있고. 여섯, 지금은 조금 더 중앙을 두도록 할게요. 지금 흑이 이 돌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뭐랄까 경계선을 지어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젖혀야 되는데 늘고 나면 여기 끊기는 약점이 또 남아있죠. 계속 밀어주시네요. 이게 흑이 여기를 계속 민다고 해서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 당장 끊어가도 되고. 하나, 둘, 당장 끊어갈까요? 네,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단수가 있는데요. 단수 치면 그냥 빵 때리겠다는 얘기 같아요. 아니면 단수를 못 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죽었던 돌들이 되살아오죠.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중앙으로 이렇게 변신을 잘 하시네요. 물론 흑이 이득이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변신의 귀재 같은 느낌은 듭니다. 셋, 넷, 다섯, 뭐 중앙 쪽을 둘 수도 있고 일곱, 여덟, 뭐 아홉, 끊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을 젖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여서 좀 어려운 장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니면 뭐 이쪽으로 둘 수도 있고 셋, 넷, 둘 수 있는 곳이 다양하죠. 일단은 여섯, 저는 좀 일곱, 실리를 밝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실리 쪽으로 두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분 녹록치 않으세요. 지금 이쪽 제가 젖히는 쪽이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입니다. 바로 젖혀 오셨습니다. 하나, 둘, 어렵네요. 셋, 그냥 한 점 잡아주도록 할게요. 저는 계속 이제 끝내기 집으로만. 짭짤하죠. 이제 흑으로서는 그렇죠. 이렇게 지금 화를 내야 돼요. 왜냐면 계속 백이 실리를 땡겼기 때문에 너 어디까지 땡길 거야? 라는 느낌이죠.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둘, 이제 도생 각자 뭐 여긴 이쪽대로 살고 여긴 이쪽대로 살면 됩니다. 여기 뭐 당장 무시무시한 수가 있으려나요? 없겠죠.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제 이 돌만 이제 무사히 잘 셋, 이제 살아가면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한 칸 떼어서 당장 뭐 이쪽으로 모양을 잡을 수도 있는데 조금 흑의 약점을 좀 더 노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매서운 반격이 왔어요. 사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자칫하면은 하나,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셋, 그런 상황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진짜 위험하네요.
큰일 났습니다. 괜히 뚫려줬나요? 괜히 먹은 것 같은 후회가 마지막입니다.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하나, 둘, 일단 넷, 조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붙이긴 했는데 이게 젖히면 일단 끊어보죠. 지금 굉장히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위험해졌어요.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죠? 사실 흙이 조금 신중하게 잡으러 왔으면 마지막입니다.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죽기 다시 쉽지 않아졌어요. 공격을 그러니까 잘 못 잡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 정도로 만족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입니다. 상황은 이 정도로 만족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셋, 물론 백도 엄하게 이거 끊어 먹어서 지금 쓸데없이 이쪽을 날라갔죠. 이쪽이. 다만 흙이 지금 이 정도로는 아마 못 이길 텐데 이 정도로는 아마 좀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백은 안전하게 이제 삶을 도모하면 사실 이쪽이 있죠. 이쪽을 뭐 끼울 수도 있고. 그래도 괜히 엄하게 끊어먹어서 진짜 많이 당하긴 했네요. 제가 이제 다시 큰 자리 찾아가면 돼요. 하나, 둘, 이쪽도 셋, 두터운 자리죠. 다섯, 여섯, 일곱. 이쪽을 하나 단수 치겠습니다. 사실 이런 타이밍에 이제 가볍게 개가를 해보면 여기 막는 건 선수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네집 하나, 단수 치는 건 선수죠. 열다, 열여,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덟집. 이거 무슨 수죠? 서른둘, 서른넷, 서른여덟, 한 마흔여섯, 일곱 정도. 넷, 다섯, 여섯, 46, 7 정도인데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22, 24, 26, 뭐 28, 32, 34, 36, 38, 42, 44, 46, 48, 50집 조금 넘죠. 넷, 그러면은 이제 편안하게 여섯. 100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만족을 하면 안 됐어요. 이거는 조금 만족을 하기에는 그냥 다 잡으러 왔었어야 되지 않나. 백도 사실 집으로 앞서 있는데 이런 거 제가 좀 밝혔죠. 조금 밝혔습니다. 밝힌 수로는 그냥 이쪽 하나 지켜놨으면 사실 집도 이쪽이 더 작은지도 의문이고 넷, 다섯, 의문이었죠.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끝내기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끝내기를 할 때는 그냥 누가 더 차분하게 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차분하게 하나, 어디가 크지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차분하게 지금 이쪽이 아직 그러니까 흙이 둬야 살죠. 흙이 안 두면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길 빠진 건 이거 끊고 따먹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 둔 거죠. 마지막입니다. 하나, 어디를 둬야 둘, 셋, 조금 큰 자리를 뒀다고 소문이 날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쪽을 나온 거는 지금 이제 흙의 차단을 조금 보고 있는 수예요. 이 돌이 지금 따면 들어와서 여기 두 집 내고 살아야죠. 근데 이 전에 하나, 이제 이쪽이 이제 끊겨 있으면 백이 먼저 잡으러 갈 수가 있죠. 아직 끊겨 있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일곱. 그럼 이렇게 이제 나와야죠. 나오면은 백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쪽을 확실히 살아놓는 거예요. 아까 전에 가볍게 형세 판단 해봤잖아요. 가볍게 형세 판단 했을 때 많이 이겨 있는 상황이니까 집으로는 확실히 이겨 있으니까 하나, 둘, 어떻게 둘까요? 일단 여기 하나 들여다볼까요? 여섯,
일단 하나 들여다봐서 이어주면 활용했죠. 이어주면 활용했죠. 그냥 활용한 대로 만족하고 밀 수도 있고 날일자 둘 수도 있고 어떻게 둬야 잘 뒀다고 소문이 날까요? 하나, 둘, 이쪽은 단수 치는 게 선수고 다섯, 여섯, 그냥 날일자 두도록 할게요. 욕심 없이. 지금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느슨하다고 볼 수 있는 수를 두는 건 아까 전에 형세 판단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형세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뭐 진짜 최악으로 돼도 덤에 걸린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선수 자리를 좀 유심히 보는 게 좋겠죠. 여기 흙이 넘는 거. 하나, 백이 선수죠. 셋, 선수를 잘 챙겨 먹으셔야 돼요. 선수 깜빡하면은 사실 역으로 상대에게 당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양선수인 자리면은 더욱더 중요하고 마지막입니다. 양선수인 자리가 딱히 안 보이네요. 양선수인 자리를 넷,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 양선수가 아닐 때는 뭐 딱히 큰 무언가가 보이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끊어먹는 자리가 큰 자리예요. 뭐 이런데도 제가 이거 너무 밝힌 거긴 한데 웬만하면은 작은 자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뒀죠. 지금 뭐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살리거나 한다는 건데 이쪽으로 받아주면 이제 끊고 젖혀서 넘어갈 수가 있겠죠. 다섯, 물러나 주도록 할게요. 일곱, 여덟, 아홉, 물러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한 집이라도 더 지키려고 했다가 하나, 여기 끊고 젖혀서 끊으면 단수 치고 따서 넘어가면 한 집 더 지키려고 했다가 여러 집이 줄어들죠. 끼워 이었는데 사실 끼워 이은 수는 백집이 한 집 줄어들었고 흙집은 늘어난 게 없죠. 한 집까지는 아니고 한 반집 정도 늘어난 건데 마지막입니다. 한 집 반짜리예요. 하나, 굉장히 작은 끝내기죠. 셋, 그리고 이런 이제 초읽기 상황이면은 여섯, 뭐 일곱, 이런 데를 둬서 이제 초읽기를 이제 넘기는 물론 한패감이 사라지긴 하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모양 나왔을 때 이제 마지막입니다. 끝내기를 뭐 하나, 일로 찝는 게 이제 끝내기예요. 이쪽으로 받으면 젖히는 게 되죠. 그래서 이어주면 그냥 요거 하나로 한 집 이득이죠. 뭐 있거나 호구 치거나 한 집 이득이죠. 이런 거 이제 잘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 하나, 둘, 이쪽을 조금 괴롭히고 싶네요. 다섯, 여섯, 찝어서 지금 제가 이걸 찝은 이유는 흑에게 빨리 살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세 집을 봐줬던 곳이 흑이 하나 놓으면은 두 집이 되니까 한 집 이득이죠. 하나, 이쪽으로 받아주셨네요. 그러면 뭐 끊어서 한 집 이쪽으로 받게 만들어서 전 자연스럽게 이제 한 집 한 집씩 줄여가는 거예요. 여러 집씩 줄여가는 게 아니라 끝내기는 한 집 한 집씩. 마지막입니다. 하나, 이쪽이 선수고 치중을 하는 수가 있긴 있네요. 그러면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그러면 아까 전에 흙집을 조금 봐줬던 것이 또 줄어들었죠. 조금씩 흙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거예요. 자, 선수로 줄어들었죠, 와중에. 그럼 다시 이제 차분하게 보는 거죠. 어디가 큰가라고 하면서. 끝내기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셋, 그리고 잘 모를 때는 다섯, 이렇게 손해가 없는 선수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손에 있는 선수 활용을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하나, 둘,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면 역시나 손해가 없는 여섯, 선수 활용. 잘 안 보인다는 건 좀 팁을 드릴 만한 자리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음, 둘, 셋, 넷, 다섯, 잘 안 보이네요. 다시 선수 찝어야 되는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딱히 둘 데가 없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쪽을 잇도록 할게요. 지금 흙이 여길 단수치고 이쪽을 두면 이쪽이 선수로 또 당할 수가 있어서 뭐 사실 지금부터는 별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하나, 제가 뭐 둘, 이제 선실리 후 다섯, 침투를 여섯,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시면은 뭐야 이거 침투야, 침투치고는 너무 뭐 쉽게 끝났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침투가 이제 두 가지의 침투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모양이 커지기 전에 들어가는 침투가 있고 또 하나는 진짜로 모양을 상대를 일부러 더 크게 만들어 주고 침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후자 쪽이 이제 예전에 조치훈 구단이 많이 즐겨서 두시던 방법이죠. 둘, 셋, 굉장히 넷, 다섯, 여섯, 침투에서 타개를 하시는 능력이 엄청나게 강력하셨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랄까 좀 이제 확대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모양을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어느 정도 약점을 마지막 보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약점을 안 보고서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섯, 여섯, 어느 정도 약점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타개를 할 이제 뒷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뒷문을 다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턱대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쪽을 둘 수도 있고 마지막입니다. 이쪽 둬서 단수 치는 걸 선수로 할 수도 있고 뭐 단수 치면 여기 찝히는 게 조금 기분 나쁘니까 그냥 여기 먼저 둘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전자에 속하는 침투였죠. 상대의 모양이 커지기 전에 미리 들어가는. 사실 하나,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감각으로는 다섯, 물론 많이 엄청나게 챙긴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길 만큼 실리는 챙겼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흙이 모양만 커지지 않으면 내가 초반에 챙겨놓은 이제 애들이 이제 말을 할 거다. 그런 의미죠. 단수 치고 자 이런 때에서 이제 흔히들 뭐 단수 못 봐서 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단수되는 모양이 어디 있는지 내가 단수 넷, 당하는 모양이 어디 있는지 잘 확인하시는 것도 여섯, 일곱, 굉장히 여덟, 아홉, 중요합니다. 자, 이쪽을 찝었죠. 여기 한 집 안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역으로 찔러서 그렇죠. 그러면 원래 흙이 여기 한 집, 그러니까 반집 날 모양이 선수로 사라진 거죠. 반집. 그리고 여기도 마지막입니다. 단수 쳐서 그렇죠. 여기도 이제 흙이 이제 원래 같으면 안 받아줘도 되는 자리인데 선수로 한 집 이득 받죠. 반집 정도 이득 받죠. 반집. 마지막입니다. 그럼 뭐 여기 젖혀 있는 거, 젖혀 있는 거 셋, 이렇게 있죠. 넷, 선수가 어딘지 보고 또 어디 끝내기가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고 여기도 한 집, 마지막입니다. 여기 먼저 젖혀 이을게요. 하나, 자 여기도 두 집이고 여기도 두 집이에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차이를 지금 당장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것도 마지막입니다. 생각을 하시면서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셋, 이쪽을 젖혀 이으면은 만약에 이제 반패가 생기면 여기 팩감이 있죠. 하나, 두 개. 근데 흙이 이쪽을 젖혀 이으면 팩감이 없죠. 하나, 그러니까 팩감 차이였어요. 셋, 여기 찝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네요. 다섯, 이어줘야겠죠. 근데 이쪽은
이제 흙이 빠지고 나서 이제 단수 치는 건 이제 흙에 걸리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입니다. 이제 100이 젖혀 이었으면 여기 먹여치는 팩감이 있는데 흙이 이걸 쳐주면 이제 팩감이 없죠. 다섯, 여섯, 팩감 차이였습니다. 사실 뭐 제가 얼마 전에도 반집을 지긴 했는데 이제 반집 승부에서는 팩감 차이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바둑 고수나 프로기사 분들은 당연히 이런 팩감 차이는 그냥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뒀네요. 뭐죠? 깜짝이야. 놀랬습니다. 뭐 잠깐 마우스 미스를 바라신 것 같아요. 근데 마우스 미스를 예전에 많이 해봐서 지금은 당할 하긴 그래도 당할 수도 있겠죠. 아이고. 수락을 할게요. 대국을 시작합니다.